혹시 과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알록달록하고 싱그러운 색감, 상큼한 향, 풍부한 영양소, 대부분은 건강의 상징이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일 많이 먹어야 해요, 몸에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을 더 자주 듣곤 하죠. 비타민, 식이섬유, 천연 당분이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모든 과일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걸까요?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과일은 분명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즉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소화할 수 없는 영양소가 생기고 혈당의 변동성에 민감해지며 무엇보다도 복용 중인 약물과의 미묘한 상호작용이 건강을 뒤흔들 수 있죠.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7가지 과일은 바로 그런 조심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분명 건강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과일들이지만 의외로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과일들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이 매일 당신의 기분과 건강을 은밀히 무너뜨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끊었을 때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과일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장, 자몽. 두 얼굴을 가진 과일 겉모습만 보면 자몽은 정말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선홍빛 과육, 입안을 톡 쏘는 상큼함, 무엇보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자몽 한 조각 혹은 자몽 주스를 습관처럼 섭취합니다. 하지만 이 자몽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효소들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 효소들이 억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물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혈중의 고농도로 축적되거나 반대로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단지 자몽 주스 한 잔이 고혈압 약의 효과를 2배로 증폭시키거나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약물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칫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 고지혈증 약,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몽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셨는데, 이런 말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자몽은 특정 상황에선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당신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좋음이 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자몽은 두 얼굴을 가진 과일입니다. 하나는 싱그러움의 얼굴, 다른 하나는 약물의 작용을 교란하는 은밀한 위협의 얼굴이죠. 그 얼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장 후속, 자몽.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속으론 잠재된 위협. 자몽의 위험은 단순히 당장의 약효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과일이 신체 내에서 약물 대사를 방해하는 작용은 때로는 수일 혹은 수개월 동안 천천히 쌓이며 조용히 진행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반복되는 진동 끝에 결국 구조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자몽의 영향도 그렇게 잠잠히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민수씨, 올해 22살. 아직 젊고 활기차며 몇 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던 성실한 청년입니다. 매일 아침 민수는 신선하게 짜낸 자몽 주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상큼한 그 한 잔이
그에겐 건강을 챙긴다는 뿌듯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몇 달이 흐르자 그는 점점 이상한 피로감과 잦은 어지러움, 무기력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바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생긴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그의 주치의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물의 혈중 농도가 정상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약이 과다하게 체내에 축적되었다는 뜻이었고 당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이 이상 반응의 원인을 추적해가던 중 주치의는 민수의 식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자몽 주스였습니다. 자몽을 끊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그의 증상은 점차 사라졌고 약물도 다시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임상에서 이미 입증된 위험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특히 항불안제, 항우울제, 만성통증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은 그 작용을 약하게 만들거나 때론 전혀 듣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은 자몽 한 조각, 마신 한 잔의 주스가 그날 하루를 흔들 수 있고 몇 주간의 축적이 결국 약효를 왜곡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식단의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의사와 상의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몽은 결코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무조건 좋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비슷한 영양을 갖추면서도 약물과 충돌하지 않는 과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단순한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희장, 두리안, 강렬한 매력 속에 숨겨진 함정 두리안. 단 한 번 냄새를 맡아본 사람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 진한 향기와 크리미한 과육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는 과일의 왕이라 불리며 진귀한 별미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 특유의 풍미에 반해 매해 비행기를 타고 두리안을 맛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호화로운 과일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리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 다량 함유된 황 성분입니다. 이 황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두리안을 섭취하면 비록 아주 적은 양의 음주라도 몸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곧바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구토감, 두통, 어지러움은 물론이고 혈압이 급속히 상승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도 있죠. 특히 50세 이후 심혈관계의 탄력이 저하되고 약물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면 이 같은 조합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 조절제의 효능이 뒤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두리안은 칼로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무게에 비해 열량이 높고 당질 함량도 만만치 않아 체중 관리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몇 조각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죠. 향이 강해서 별로 안 먹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두리안이 종종 보양 혹은 건강식으로 오해되어 노년층에게 권장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과일의 이면에는 나이든 몸에겐 오히려 과부하를 주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특별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나이에 맞는 신중함과 조절력이 필요합니다. 왕의 과일이라 불리지만 모두에게 왕관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두 장 후속, 두리안, 호화로운 유혹, 그러나 노년의 몸엔 지나친 짐. 두리안은 독특한 향기와 진한 질감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존재감 뒤에 숨은 영양적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과일은 단순히 강한 맛을 넘어
노화된 신체에겐 감당하기 벅찬 요소들로 가득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지방 함량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좋은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리안에 함유된 지방은 그 양과 밀도에서 일반 과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대사 기능이 느려진 노년층에게 이 고지방은 소화에 부담을 주며 체내에 오래 머무르면서 팽만감, 속쓰림, 심하면 복부경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체내 혈류 속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체온이 오르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일시적 증상으로 여기고 넘기지만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죠.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가슴이 콩콩 뛴다는 표현은 단순한 후각의 자극이 아니라 체내 혈압과 순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위험 요소, 당분 함량. 두리안은 자연에서 오는 당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일에 비해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달리 두리안은 무심코 과식하기 쉬운 질감을 지녔기 때문에 다량의 당분이 단시간에 혈류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지닌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급락하며 에너지 붕괴, 현기증, 심지어는 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은 씨, 올해 68세?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음식 앞에서 두려움이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두리안을 넉넉히 먹은 그는 그날 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이상 반응을 경험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감각이 스쳐갔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 그의 혈당은 폭등해 있었으며 혈압도 급격히 오른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두리안 반응이에요. 그날 밤의 두리안은 그에게 맛있는 경험이 아니라 노화한 몸에 대한 경고가 되었죠. 이 사건은 자연식품이라 하여 반드시 안전하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소화기 예민증을 가진 노년층에게 두리안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드러운 폭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는 두리안 말고도 충분히 다른 과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가볍고 더 예측 가능한 선택지가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리안은 누군가에겐 귀한 보양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풍요보다는 균형이어야 하며 맛보다는 신중함이 먼저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왕관을 쓴 과일이라 해도 모든 이에게 어울리는 건 아니니까요. 3장 별 열매. 반짝이는 외형 속에 감춰진 그림자 별 열매 혹은 스타 프루트. 그 이름처럼 예쁘게 생긴 노란 과일은 별 모양을 하고 있어 한눈에 시선을 끕니다. 얇고 바삭한 질감, 상큼한 맛은 많은 사람에게 가볍고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특히 식단에 색다른 과일을 추가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이 작고 앙증맞은 과일 역시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뜻밖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3장 후속. 별 열매. 반짝이는 껍질 속 조용히 퍼지는 신경의 그림자 별 열매 또는 스타프루트라고 불리는 이 작고 노란 과일은 그 모양만큼이나 유혹적인 존재입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단면, 상큼하면서도 깔끔한 맛, 손에 쥐기도 부담 없는 크기까지. 겉보기엔 그 어떤 과일보다 무해하고 오히려 건강식을 지향하는 식단에서 자주 등장할 법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작고 귀여운 과일 속엔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할 보이지 않는 독소, 즉 신경계에 작용하는 천연 신경독이 잠복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독소는 신장에서 걸러져 체외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의 신장 기능은 그리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도 신장의 정교한 필터 기능은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이때 별 열매가 은밀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 혹은 노화로 인해 신장 효율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이 독소는 혈류를 타고 조용히 서서히 뇌와 중추신경계를 침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 건망증, 약간의 피곤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며 심한 경우 발작이나 의식 소실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증상이 단 한 개의 별 열매 혹은 그 반쪽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량이라도 충분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처럼 즉각적인 것도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증상의 원인을 별 열매라는 의외의 범인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증세만을 치료하려 들죠.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태연 씨, 올해 71세. 오래전부터 경미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재래시장에서 처음 보는 예쁜 노란 과일을 마주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몇 개를 구매했습니다. 별 모양을 닮은 외형에 반해 일주일 내내 별 열매를 간식 삼아 꾸준히 섭취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기억이 어렴풋해지고 말이 조금씩 느려졌으며 손끝이 떨리는 듯한 이질감이 생겨났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심장은 별 열매에 포함된 신경독을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독소는 조용히 뇌와 신경을 자극하며 그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별 열매를 식단에서 제거하자 서서히 그의 몸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화 자체가 신장 기능을 서서히 저하시키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노년기에 접어든 모든 사람은 별 열매를 식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식단이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별 열매는 그 반짝이는 외형과는 달리 나이가 든 신체에겐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화려함 속에 잠든 위험을 간과한 채 무심코 씹어 삼키지 마세요. 4장, 체리 모야. 달콤한 부드러움 속의 복합적 경고. 체리 모야 또는 커스터드 애플. 이 과일은 부드럽고 크리미한 속살, 입안에서 퍼지는 진한 열대 과일의 풍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감촉과 맛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자연에서 온 건강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면모를 밝혀보겠습니다. 4장, 체리 모야. 부드러움에 숨은 조용한 침입자. 한 입 베어물면 입안을 가득 채우는 크리미한 질감. 달콤한 향기가 퍼지며 열대의 풍요로움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과일, 체리 모야. 눈을 감고 천천히 씹을수록 고급 디저트를 먹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이 과일은 많은 이들에게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간식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속살 너머에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체리 모야의 과육 자체는 적당량 섭취할 경우 대체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속의 씨앗, 그리고 껍질과 잎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는 아노나신이라 불리는 신경계에 해를 줄 수 있는 자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노나신은 단순한 독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장기적으로 소량이라도 노출되면 신경을 서서히 마비시키며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 물질이 파킨슨병 유사 증상, 기억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 등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기도 했습니다. 체리 모야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씨앗의 형태에 있습니다. 망고처럼 크고 눈에 띄는 씨앗이 아니라 체리 모야의 씨앗은 마치 과육 속에 숨겨진 검은 조약돌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과육 속에 깊이 박혀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씹어 넘기거나 삼키기 쉽고, 씨앗이 부서지면서 나오는 미세한 파편조차 시간이 지나며 신경계에 독소를 퍼뜨릴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노화된 몸은 이러한 물질을 걸러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겐 그 영향이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노출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매일 조금씩 자주 섭취하게 되면 그 독소는 신경계에 조용히 침입해 운동 기능 장애,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와 같은 증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졸리지? 손끝이 왜 이렇게 저릿하지? 입안에서 쇠맛 같은 게 나지? 하고 느끼지만 그것이 신경계가 보내는 미세한 경고라고는 대부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단서를 놓치지 않고 제때 알아챈 이도 있습니다. 현우 씨, 올해 64세. 젊은 시절부터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체리 모야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반해 매일 저녁 식단에 이 과일을 추가하게 됩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평소보다 피로를 쉽게 느끼고 손에 힘이 빠지고 말끝을 자주 놓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랬나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어느새 계단 오르기도 버겁고 간단한 계산조차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식습관을 점검했고 체리 모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조심스럽게 그와 증상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체리 모야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한 이후 현우 씨는 서서히 체력과 집중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무해할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열대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면 체리 모야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도 많다는 점입니다. 바나나, 망고, 배와 같은 과일들은 비슷한 단맛과 식감을 제공하면서도 신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민감성과 신경 건강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날카로운 기억력과 선명한 사고력을 유지하는 일은 단순히 퍼즐을 풀거나 책을 많이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할지를 분별하는 지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체리 모야는 분명 맛있고 이국적인 과일이지만 노년기에는 그 부드러움 너머의 숨은 조용한 적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면 네 번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 없이 항상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건강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5번째 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숙한 파파야, 의외의 함정. 파파야는 흔히 천연의 보약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소화를 돕는 효소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지요. 하지만 아직 덜 익은 상태의 파파야는 그 순수한 이미지 뒤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은 이들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파파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라텍스 성분입니다. 덜 익은 파파야에는 이 라텍스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소화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위장이 예민하거나 기존의 소화 관련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속쓰림, 식도통, 심한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일상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은 점차 민감하고 섬세해집니다. 파파야의 풍부한 효소, 특히 파파인은 덜 익은 상태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강한 자극이 오히려 약해진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위염, 궤양, 위산 과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미숙한 파파야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라텍스 알레르기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이 라텍스에 민감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목 안쪽이 간질거리거나 붓는 느낌,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아보카도, 밤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라텍스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로 인해 교차 반응을 겪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76세의 지연 씨는 평소에도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으려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소화에 좋은 음식에 관심이 많아 파파야에 대해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스무디에 넣어 즐기곤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직 푸른빛이 도는 미숙한 파파야를 무심코 갈아 넣었습니다. 그날 아침 음료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마르고 숨이 조여온 듯한 이상한 느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 증상쯤으로 여겼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았고 결국 경미한 라텍스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의 경우처럼 평소에 알레르기 증상이 없더라도 미숙한 파파야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완전히 익은 파파야를 선택하세요. 달콤하게 잘 익은 과일은 영양은 그대로, 위험은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주의가 오히려 큰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파파야만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익은 파파야는 그 안에 포함된 라텍스의 양이 훨씬 줄어들며 위장에 부담 없이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반면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파파야는 애초에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소화에 유익하면서도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대체 과일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바나나, 김이 살짝 오른 찐배, 혹은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낸 사과는 고령자의 위장에도 무리 없이 소화를 도와주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잘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습관처럼 음식을 섭취하기보다 신중하게 고르고 몸의 반응을 의식하며 식단을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해집니다. 6번째 이야기, 아키. 열대의 달콤한 함정 아키는 따뜻한 열대 지역에서 즐겨 먹는 과일로 겉보기에 매혹적인 색감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많은 이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노년층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는 아키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 독소인 하이포글리신 때문입니다. 과일이 완전히 익기 전에는 이 독소가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숙한 아키를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단순한 소화 불량 수준을 넘어서며
심한 경우 자메이카 구토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중독 상태를 유발합니다. 이 병은 극도의 오심과 구토로 시작해 전신 쇠약, 근육의 무기력함, 급격한 저혈당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며 치료가 지연되면 경련, 의식저하, 심지어 혼수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민감한 노인층에게 이 독성 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아키 중독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일을 먹은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을 수 있으나 몇 시간이 지나 갑작스러운 복통, 구토, 의식 혼란, 어지럼증이 밀려오며 조치가 늦어질수록 위험은 가파르게 커집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는 아키의 유통과 판매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키가 흔하게 유통되는 지역에서는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과일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은 자신이 섭취한 것이 독성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년층에게 아키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하이포글리신이 인체의 포도당 생성 능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화합물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당뇨병, 대사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물론이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갑작스러운 저혈당은 일시적 의식 상실이나 현기증, 혼란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낙상이나 뼈골절 같은 2차 부상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69세의 상원 씨는 그런 위험을 직접 겪은 사례입니다. 해외여행 중 지역 시장을 둘러보던 그는 호기심에 신선하게 조리된 아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상인은 익었다고 말했고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과일도 맛있었고 특별한 느낌은 없었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후 상원 씨는 갑자기 배가 뒤틀리듯 아팠고 머리는 멍해지며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끝에 그는 미숙한 아키로 인한 경증 하이포글리신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말했습니다. 맛있는 한 조각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부턴 어디서 무엇을 먹든 익었는지부터 꼭 확인할 겁니다. 이처럼 아키는 단순한 열대 과일이 아니라 섭취 방식과 익힘 정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험보다 확신이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상훈 씨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멀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운이 빠졌고 머리가 아찔하며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기 어려울 만큼 위태로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겨우겨우 몸을 가누며 의자에 기대에 앉았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나중에서야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먹은 아키는 완전히 익은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엔 여전히 하이포글리신, 즉 치명적인 천연 독소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결과는 단순한 어지러움이나 식욕 부진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 증상으로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노년층이 이 과일에 접근할 때 가장 안전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전문적인 조리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들이 철저하게 손질하고 완전히 익힌 아키가 아닌 이상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가벼운 증상만 경험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과일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리치나 망고스틴처럼 비슷한 풍미와 영양을 지닌 다른 열대 과일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제대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댓글에 6번째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지혜를 넓히는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 이어서 7번째 장, 리치의 이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콤하고 육즙이 풍부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과일 리치.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냉장 보관한 리치가 상쾌한 간식으로 제격이죠. 겉으로 보기엔 순수한 열대의 선물 같지만 이 과일 또한 그 이면에 의외의 위험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리치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혈당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리치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포도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닌 실신, 방향 감각 상실, 심할 경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은 리치 섭취와 설명되지 않는 저혈당 사례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없이 리치만 섭취하면 처음에는 아무 이상 없는 듯 보여도 몇 시간 후엔 갑작스럽게 어지러움, 혼란, 심지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이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리치에 포함된 화합물은 이 약물들의 효과를 증폭시켜 혈당 수치를 위험할 만큼 낮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리치는 단순히 혈당 조절 문제만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자연 독소가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끼니를 거른 상태라면 이 독소의 흡수율은 더욱 높아지고 해로운 영향은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리치를 건강 간식으로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식후에 적당량만 섭취하고 평소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신체 상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달콤한 과일 뒤에 숨어있는 경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간은 우리 몸의 대사와 해독을 책임지는 정교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리치에 들어있는 자연 독소는 이 간에 은밀하게 부담을 더하고 나아가 혈당 조절이라는 섬세한 시스템에까지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리치 섭취와 관련된 급성질환의 집단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이 위험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독소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다 보니 정작 원인이 리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72세 수진 씨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과일을 사랑했고 싱그러운 열대 과일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삶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싱싱한 리치 한 그릇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죠.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이 떨리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흐릿해졌고 집중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했나 보다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증상이 며칠 뒤 다시 반복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야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공복에 먹은 리치가 혈당을 갑자기 떨어뜨린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수진 씨는 식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리치를 반드시 식후에만 섭취하거나 아예 다른 과일로 대체한 결과 이전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례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리치를
반드시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며, 특히 당뇨나 혈당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리치를 아예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콤함을 즐기고 싶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슷한 풍미를 지닌 망고, 바나나, 멜론 등 다른 안전한 과일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이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올바른 시점과 적절한 선택만으로도 에너지, 집중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7가지 과일의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탐험해 왔습니다. 영상이 끝나가며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중 어떤 과일이 가장 의외였나요? 늘 건강하다고만 믿었던 과일이 알고 보니 노년기 건강에 그리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두려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음식이 노화한 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복용 중인 약물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야 할 것과 적당히 누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7가지 과일 중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들 중 하나를 섭취하고 나서 이상한 증상을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말이죠. 결국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승부는 무엇을 피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작은 변화가 때론 인생을 바꿉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식단의 조정 하나, 습관의 미세한 수정을 통해 우리는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근거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 선택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혹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신이 서지 않나요? 추측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믿지 마세요. 직접 전문가에게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 한 번의 질문이 당신의 몸과 마음,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시도해본 것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눈 이야기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다음 식사 앞에서 떠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웠다면, 혹은 들은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느낀 변화, 작게나마 실천해본 경험, 또는 떠오른 질문 하나도 좋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필요한 이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